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허리, 골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는 뼈가 5개죠. 그 다음에 허리하고 허리 밑에 꼬리뼈 옆에 골반. 그래서 꼬리뼈와 골반이 관절을 이루는 천장관절이 있고, 좌우측에 그 다음에 골반에 대퇴부가 연결이 되면서 고관절이 있습니다. 허리에서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협착증, 디스크 협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물렁뼈인 디스크, 추간 원판이 눌려서 양쪽 사이드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나 불편이 생기고, 그 통증이나 불편이 신경이 하지로 내려가는 방향을 따라서 신경의 가지를 따라 통증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이것을 또한 흔히들 얘기하는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디스크는 병명이 아니고 뼈와 뼈 추체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디스크라고 하고, 우리말로 추간 원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눈 뜨고 잘 때까지 생활을 하면서 무게가 내려오죠. 그 무게를 각각의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들이 이런 무게를 이기고 신축력을 가지고 이기면서 간극을 유지하면서 신경이 닿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관절의 유동성을 유지, 증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가 스펀지로서, 섬유질로서의 그 기능과 특성을 상실해 가면서 쪼그라듭니다. 전체적으로 디스크의 두께가 많이 얇아지고 쪼그라들면서 신경이 닿고, 그렇게 되면서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오는 것을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협착증은 좁을 협, 붙을 착 해서 좁아졌다, 그리고 좁아져서 붙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렁뼈인 디스크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탈출하는 증세가 있어요. 탈출이 되면서 또 그 탈출에 의해서 신경을 건들거나 압박하면서 통증이나 불편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압박이 심하면서 신경, 근육, 디스크에 상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가 붓고 팽창을 하게 되면 튀어나와서 누르기도 하지만 붓고 팽창을 하면서 그 부분이 신경을 또 누르기도 합니다. 아주 이 개구리 주둥이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기도 해요. 자, 이런 경우는 척추관 간극을 넓히고 부은 것이 낮아질 수 있도록 사이드라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아이스팩을 했을 경우에 붓기가 가라앉으면 아주 빠르게 통증이나 불편이 가라앉습니다. 결국은 이 협착의 핵심은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에서 얼마만큼 간극을 유지시키고 스펀지로서의 그 능력을, 특성을 계속 잘 보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디스크의 두께가 생명인 것이죠. 탈출된 부분이 일정 부분 이상 탈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잘라서 수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한 곳이 아니라 2곳 이상이 강하게 많이 탈출이 된 경우에는 한 곳을 잘라서 신경 압박을 제거를 한다고 해도 다른 한쪽에서 신경 압박이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증을 제어하지 못해요. 수술하고 나서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2군데일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 의사 선생님께서 2군데를 다 할지 한 곳만 할지 환자와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곳만 할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 그런데 두 군데가 크게 탈출되지 않고 한 곳만 크게 탈출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아주 크게 효과를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주치의와 잘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협착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가볍게 견인을 통해서 척추관 사이와 신경이 나오는 추간공을 원활하게 크게 간극을 유지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뭐 다른 별다른 특이한 그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통증이나 불편이 가라앉고 없어질 수 있다고 장담을 해 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심각하게 압박의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뼈의 끝 부분이 길어 나올 수가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근데 너무 많이 길어 나오게 되면 이 경우도 잘라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견인이나 트랙션, 그 다음에 마사지 이런 교정 테크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의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허리의 통증이나 불편이 오래 지속이 되면 허리에서 목을 잡아다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협착과 탈출, 압박이 목에도 똑같이 디스크 협착과 척추관 협착과 탈출, 압박, 통증에 의해서 두통, 어깨 결림, 손저림, 그 다음에 쇄골까지, 흉골, 가슴까지 답답하고 아파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과 허리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 허리하고 내일 목하고 어깨하고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거는 상당히 치료적 의미가 반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 천장관절 부분, 특히 천장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서 연골의 함유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늦을 때도 많습니다. 고관절 역시도 연골 함유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장관절보다는 조금 통증이나 불편을 수월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고관절 통증과 천장관절, 그 다음에 좌골신경통, 허리 요추부 통증이나 불편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에서 봐야 돼요. 더 크게는 아래 무릎, 발목과 목, 어깨까지 크게는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허리와 골반 부분에 있어서도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같이 보고 하나의 큰 틀에서 같이 보고 한 번에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드럽게 차근차근히 인내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면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허리에 협착의 상태가 상당히 길어지고 만성화되고 그래서 더 이상 디스크가 스폰지로서의 역할을 상실을 했을 때는 그 디스크를 빼내고 인조 디스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핀으로 고정한다든지 위아래 척추 요추뼈를 구멍을 내서 볼트 너트를 박고 쐐기둥을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수술을 하고서 저에게 오신다면 이런 경우는 허리에 손을 안 대요. 골반이나 고관절 그리고 허리 위 아래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목을 당겨서 하는 견인으로 등 위와 목 그 다음에 골반 고관절을 가지고 통증을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쇠를 받고 나서도 통증이나 불편이 온다면 시간은 걸리거나 뭐 기계를 통해서 견인 같은 것은 할 수는 없겠지만 맨손으로라도 차근차근히 시간을 뭐 20분 30분이 아닌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여유 있게 잡고 목을 당기고 견인하면서 부드럽게 무리가 가지 않게 한다면 충분히 통증이나 불편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종아리나 뒤꿈치, 무릎, 발바닥, 그 다음에 어깨, 목, 두통, 어지럼증, 이명을
같이 계산을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된다라는 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엊그저께 첫 번째 설명을 녹음을 해서 올렸는데요. 좀 이렇게 빠르게 녹음을 하고 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드렸는데 부분적으로서 일단 허리 부분이 중심이고 가장 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올려야 전체적인 지난번 설명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이제 목, 두통, 어깨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소리에만 집중을 해 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신 뒤에 여러분의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